자, 요번엔 2차 방정식의 성질 그 네 번째 근과 계수의 관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근과 계수의 관계라는 것은 방정식의 해, 즉 근이죠. 근과 그 방정식의 계수들 사이 어떤 특정한 관계가 성립한다는 건데요. 자,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정리를 먼저 보겠습니다. 자, 2차 방정식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이퀄 0의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하면요, 두 근의 합은 알파 플러스 베타가 되겠죠. 그 값은 마이너스 a분의 b가 되고 두 근의 곱, 즉 알파 베타는 a분의 c가 된다 하는 내용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알파 베타를 직접 구하지 않고도 그것의 합과 곱은 계수만 보고도 미리 구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왜 이렇게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두 가지 방법으로 증명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일단 책에 나와 있는 것은 이 방정식의 그 근의 공식으로 구합니다. 그러면은 x는 자 어떻게 되죠? 근의 공식 앞에서 한 거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자 b제곱 마이너스 4a시죠. 뭐 이게 이제 b가 짝수인지 홀수인지 알 수 없으니까 일단 짝수 공식이 아닌 일반 근의 공식을 썼습니다. 그럼 여기서 두 근이 알파 베타니까 이 플러스인 거 마이너스인 거 하나씩 각각 알파 그리고 베타가 되겠죠. 뭐 플러스인 걸 알파로 하든 마이너스인 걸 알파로 하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자, 플러스인 걸 우리가 알파라고 합시다. 그러면 이제 똑같이 생겼으나 여기 이제 마이너스인 것을 우리가 베타라고 하면 되겠죠. b제곱 마이너스 4ac 똑같이 두고요. 그 다음에 2a 해서 얘를 베타라고 하죠. 그럼 실제 두 근을 더해보세요. 두 근 더하면 이 뒷부분이 싹 없어져 버리고 뭐가 됩니까? 2a분의 마이너스 b, 2a분의 마이너스 b. 그래서 2a분의 어떻게 돼요? 자, 알파 플러스 베타는 2a로 통분이 돼 있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b가 되겠죠. 그래서 2를 갖다가 약분하고 나면 마이너스 a분의 b가 된다는 것을 쉽게 확인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이제 곱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곱의 경우도 얘하고 얘하고 곱해지면은 어떻게 돼요? 자, 밑에는 물론 4a 제곱이 될 거고 위에는 합차가 되죠. 합차. 그래서 앞에 거 제곱 빼기 뒤에 거 제곱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앞에 거 제곱이 b제곱이 되고 뒤에 거 제곱은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b제곱 마이너스 4ac 요거에 말하자면 루트 전체의 제곱이 되니까 그냥 얘가 남겠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b제곱이 지워져 버리고 플러스 4ac가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죠? 4a 제곱분의 4ac가 돼요. 그러면 4 지워지고 a 한번 약분되고 나면 a분의 c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계수만 가지고 즉 2차항의 계수분의 1차항의 계수에 마이너스 붙이면 두 근의 합과 같고 2차항의 계수분의 상수항의 b가 곧 두 근의 곱이 된다라고 하는 내용을 정리할 수가 있죠. 굳이 근을 구하지 않아도 합과 곱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요게 이제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이고 내가 여러분한테 강조하고 싶은 것은 요거보다 또 다른 접근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요거의 두 근이 알파 베타라고 나왔다는 얘기는 뭐예요? 얘가 a의 x-알파, x-베타 이렇게 인수분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요 식이 이렇게 변형이 가능하다라는 얘기입니다. x-알파, x-베타라는 인수가 있어야 근이 이렇게 나올 거 아닙니까? 그리고 2차항의 수가 a니까 그거는 맞춰준 거죠. 그러면 얘가 이렇게 인수분해 된다는 얘기인데 이거를 다시 전개를 해봅시다. 그러면 a의 x제곱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 x 전개하는 겁니다. 플러스 알파 베타. 자, 이렇게 되겠죠? 그럼 요걸 갖다가 다시 a를 다 곱해주면 어떻게 되죠? ax 제곱 마이너스 a의 알파 플러스 베타의 x 되고 플러스 a 알파 베타 이퀄 0 이렇게 됩니다. 그럼 얘가 곧 이거니까 계수를 여기서 비교해보자 이거예요. a 똑같죠. 그 다음에 요 부분 1차항의 계수 b가 됩니다. 상수항 c가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한번 체크를 해보세요. 얘가 요게 된다는 말이 곧 뭡니까? 알파 플러스 베타가 마이너스 a분의 b가 된다는 얘기죠. 요 두 개 등호 놓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 다음에 얘가 이게 된다는 말이 곧 무슨 얘기입니까? 알파 베타가 a만 1로 쓱 나눠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a분의 c가 된다는 뜻이죠. 그래서 방정식의 원리를 이용해서도 우리가 근과 계수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유도를 여러분이 다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되시죠?
자, 이해되셨으면 그 다음에 나오는 특강 내용 잠깐 점검해 보겠습니다. 자, 셈 특강에 보면 두 근의 차가 나옵니다. 실제로 2차 방정식 이거의 두 실근을 근의 공식으로 구했죠. 그래서 플러스인 것을 알파, 마이너스인 것을 베타라고 해서 두 개를 빼봤습니다. 빼면은 어떻게 될까요? 앞부분 여기 지워지겠죠. 이렇게 뒷부분은 2배가 되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밑에 있는 2가 약분이 돼가지고 결국 이렇게 된다. 그래서 이 결과를 아예 외워두는 것도 괜찮아요. 밑에 절대값 a분의 위에는 뭐야? 루트 판별식 d가 루트 속에 들어가죠. 자, 그런데 한편 두 근의 합과 곱을 이용해서 두 근의 차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냥은 안 되고요. 제곱한 걸로. 곱셈 공식의 변형이죠. 그래서 요걸 가지고선 한번 해볼게요. 알파 플러스 베타는 근과 계수의 관계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마이너스 a분의 b라 그랬죠. 그거의 제곱이다. 그거 제곱하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4 알파 베타인데 알파 베타의 곱은 a분의 c입니다. 그럼 이 계산하면 어떻게 돼요? 얘는 a 제곱분의 b 제곱이죠. 이 마이너스 있으면 만나고 그러면 a 제곱으로 이거를 통분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얘는 b 제곱 마이너스 4 a를 위아래 한 번씩 곱할 테니까 이렇게 되죠. 이게 뭡니까? 이게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이거든요. 그러니까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이 만약에 이렇다 그러면은 우리가 양변에 똑같이 루트를 씌우면 그때 어떻게 됩니까? 제곱 있는데 루트가 들어갔으니까 절대값으로 바뀌어요.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요건 어떻게 됩니까? 여기 절대값을 루트를 씌우면 밑에는 역시 또 절대값이 되고요. 위에는 b제곱 마이너스 4ac가 되죠. 루트. 자, 그래서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위에는 직접 근을 구해서 한번 확인해 봤고요. 밑에는 곱셈 공식을 이용해 가지고 근과 계수 관계를 써서 확인을 했습니다. 둘이 같은 결과가 나오는 게 보이시죠? 그래서 이것도 자주 쓰입니다. 특히 이 부분 곱셈 공식 변형해서 하는 거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로 넘어가죠. 자, 두 번째는 2차 식의 인수분해라는 내용인데요. 이거는 뭐 여러분 다 알고 있는 걸 겁니다. 중3 때 이미 한 거죠. 2차 방정식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이퀄 0 일반적인 형태입니다. 이거의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하면 그 두 근을 알고 있을 때 우리가 x-알파 x-베타라고 하는 인수를 얘가 인수분해했을 때 가져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x의 알파 또는 베타가 들어갔을 때 이 인수가 0이 되면서 전체가 0이 되는, 즉 이 방정식이 성립하는, 이 등식이 성립하는 그런 결과를 갖게 되니까 얘는 두 근을 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인수분해할 수 있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2차 항의 계수는 똑같아야 되니까 여기다 a라는 상수를 곱해준 형태로 쓸 수 있다. 자, 좀 전에 위에서 근과 계수의 관계 유도할 때, 증명할 때 잠시 설명했던 그거와 같은 내용입니다. 자, 요거를 알면 우리가 이걸 이제 거꾸로 적용해서 2차 방정식의 작성이라는 것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자, 바로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두 수 알파 베타를 두 근으로 하고 x제곱x가 1인 2차 방정식은 이렇게 쓸 수 있다. 왜 그렇게 씁니까? 이거는 당연한 것이 x-알파와 x-베타라고 하는 두 1차식의 인수를 가져야 되는 거죠. 이렇게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그럼 이걸 전개한 게 바로 이거죠. 그리고 여기에 1차항의 계수로 들어가는 것이 바로 두 근의 합이고 상수항에 들어간 것이 말하자면 두 근의 곱이 된다. 물론 계수가 1인 2차 방정식이라는 말이 없으면 요 앞에 이를테면 뭐 위에서처럼 뭐 a라고 할지 아니면 뭐 k라고 할지 그런 그 2차항의 계수를 한 번 더 곱해 줘야 됩니다. 여기서 이제 이게 a가 1이라고 그랬으니까 그냥 이렇게 쓴 것이죠. 되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것이 바로 위에서 이미 설명한 근과 계수의 관계를 방정식의 원리를 이용해서 설명한, 유도한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특히 근을 알고 그걸 가지고 방정식을 만드는 것, 그것을 2차 방정식의 작성이라고 한다. 뭐 보고서를 작성한다 할 때 그 작성이에요. 이거 되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것도. 자, 그 다음에 그 개념 확인 코너에
그 문제 있는 거 네 문제 연습해 보시고 세미나로 가겠습니다. 자, 그 세미나에 보면 켤레근이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켤레라고 하는 것은 신발 한 켤레, 양말 한 켤레 이런 때 쓰는 켤레입니다. 그러니까 두 짝이 모여서 하나를 이루는 거죠. 자, 2차 방정식 또는 고차 방정식의 문제가 이 켤레근을 이용하여 해결되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2차 방정식 내용만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2차 방정식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이퀄 0이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켤레근이라고 하는 게 다음과 같은 성질이 있습니다. 뭐냐면 계수가 다 유리수일 때, 이 조건이 되게 중요합니다. 계수가 아무 때나 되는 게 아니고 계수가 유리수일 때 어떠한 하나의 무리수가 요 방정식의 근이 되면 또 하나의 근은 뭐가 되냐면 요 무리수에서 이 무리수 부분 있죠? 루트가 있는 거, 그 앞에 있는 부호가 반대인 거, 걔가 이거의 켤레근이 됩니다. 그걸 우리가 켤레근이라 그래요. 얘도 근이 되고 얘도 근이 된다. 자, 이거 왜 그러냐? 이거는 그 근의 공식을 생각해 보면 간단합니다. 그래서 x가 자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제곱 마이너스 4ac잖아요. 자, 그러면 여기서 얘기하는 요 부분이 이제 m에 해당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요 부분이 이제 뭐가 되는 겁니까? 루트가 들어있는 이게 이제 n 루트 p가 되는 거죠. 물론 이제 n이라고 하는 거는 요 안에서 이제 나올 수도 있고 못 나오게 되면 이제 n이 1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어쨌든 루트 p라고 하는 무리수가 있는 부분, 그 다음에 유리수로만 되어 있는 부분 이렇게 두 개로 갈랐을 때 이 무리수 부분에 플러스 마이너스 두 개 붙은 게 말하자면 둘 다 근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켤레근이 된다.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근데 이게 말이 되려면 B 속에 루트가 들어있지 말아야 됩니다. 물론 A도 마찬가지고요. 요 부분이 확실히 유리수가 되고 요 부분이 확실히 말하자면 무리수가 됐을 때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A, B, C가 유리수라는 조건이 중요한 겁니다. 즉 A와 B와 C 속에는 적어도 확실하게 루트가 들어있지 않다, 근호가 들어있지 않다라는 게 있어야 우리가 여기서 있는 요 루트는 근의 공식에서 나오는 요 루트다. 그러니까 그 루트 앞에 플러스인 거 마이너스인 게 둘 다 근이다. 그래서 얘도 근이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켤레근 조건은 바로 유리수다. 요게 이제 켤레근 조건입니다. 근데 요게 꼭 유리수일 때만이 아니라 실수일 때 하나의 허수가 근이면 그거의 켤레복소수도 근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내용이 얘랑 마찬가지인 거죠. 그러니까 계수가 유리수일 때 무리수가 근이면 또 다른 말하자면 그 켤레 무리수도 근이 되고, 켤레 무리수라는 말도 안 쓰지만 그 다음에 계수가 실수일 때는 허근이 나왔을 때 말하자면 켤레복소수 요 이제 허수 부분의 부호만 반대인 거, 그것도 이제 근이 된다는 거죠. 이유는 똑같습니다. 이유는 말하자면 이 i가 이제 여기서 나오는 i 외에는 a나 b 속에는 i가 들어있지 않다는 거죠. 실수라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자, 여기서는 이제 그것을 수학적으로 좀 엄밀한 방법을 써서 이제 증명을 좀 했는데요. 좀 전에 내가 설명한 그런 그 직관적인 이해만 해도 충분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여기 이제 왜 그 조건이 필요한가 하는 반리가 하나 나와 있는데요. x제곱 플러스 루트 2x 플러스 루트 2 마이너스 1 이퀄 0이라고 하는, 자, 계수가 무리수인 거죠. 뭐 유리수도 있지만 무리수가 섞여 있는, 계수의 무리수가 섞여 있는 이런 2차 방정식에서 1 마이너스 루트 2가 이 방정식의 한 근이 됩니다. 하지만 또 하나의 근, 이거의 켤레근이 1 플러스 루트 2다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거 근의 공식으로 한번 구해볼게요. 근의 공식으로 구해보면 x는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자, b제곱은 뭐예요? 2죠. b제곱 마이너스 4a 그 다음에 c가 루트 2 마이너스 1이죠. 이렇게 되거든요. 그럼 요건 계산을 해보면 요거는 2 마이너스 4 루트 2 플러스 4가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뭐야? 6 마이너스 4 루트 2가 되네. 그죠? 그래서 마이너스 루트 2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6-4 루트 2 나누기 2 이렇게 됩니다. 됩니까? 자, 좀 좋지 않은 예를 지금 들었는데 문제에서 왜 이런 예를 들었는지 모르겠네. 더 좋은 예가 많은데. 자, 요거는 이제 우리가 뒤에 이제 무리식에서 나오겠지만 요거는 이제 이렇게 바꿀 수가 있어요. 6-2 루트 얼마입니까? 2가 들어가면서 4가 되니까 8이 되겠네요. 이걸로 싹 바꾼 다음에 요 이중분호 풀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루트 4 마이너스 루트 2로 이거 바꿀 수가 있습니다. 양변 제곱해보면 똑같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얘를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마이너스 루트 2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4. 그러니까 루트 4는 2죠, 그죠? 여기 2를 씁시다. 2 마이너스 루트 2 나누기 2 이렇게 되죠. 자, 그렇게 되면 얘는 뭐냐? 얘는 여기다 밑에다 다시 씁시다. 그러면 이제 위에가 플러스일 때는 어떻게 됩니까? 위에가 플러스일 때는 2 마이너스 2 루트 2가 돼요. 그럼 요거는 이렇게 지어서 1 마이너스 루트 2인 거죠. 또는 이게 이제 마이너스일 때는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일 때는 마이너스 루트 2 마이너스 루트 2가 지워져 버려요. 그리고 마이너스 2만 남게 됩니다. 분자에. 그럼 밑에 있는 거랑 해가지고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1이 되죠. 그래서 요 방정식의 두 근이 1 마이너스 루트 2거나 또는 마이너스 1이거나 이렇게 두 개의 근이 나옵니다. 자, 얘네 둘 사이 관계를 보세요. 이거 켈레건 관계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되십니까? 자, 실제로 얘를 이 x 대신 넣어도 성립하지만 마이너스 1을 갖다가 여기다 넣어도 이 등식이 성립한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켈레건 관계가 아니죠. 말하자면 무리수 부분의 부분만 바꾼 게 아니란 말입니다. 이렇게 된 이유는 뭐예요? 계수가 유리수가 아닌 상태에서 이 무리수가 근으로 나왔으니까 이때는 켈레건 관계를 함부로 쓸 수 없다. 이런 얘기예요. 되겠습니까? 자, 계수가 허수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 켈레건 관계를 쓸 때는 이 계수의 조건이 중요하다. 되시겠죠? 자, 밑에 얘처럼 A, B가 둘 다 유리수일 때, 계수가 유리수일 때는 한 근이 이렇게 무리수로 나면 나머지 한 근은 거의 켈레건 2-3 무리수 부분의 부호만 바뀐 거라고 얘기할 수 있고, 계수가 실수 범위에 있을 때는 한 근이 이렇게 허수로 나왔을 때, 실수로 나올 때가 아니고 허수로 나왔을 때는 나머지 한 근이 또 이걸 켈레복소수, 즉 허수 부분의 부호만 바뀐 거라고 얘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요거 간혹 아주 요긴할 때가 있으니까 꼭 알아두시기 바라고요. 자, 이해되셨으면 이제 정리하시고 필수 예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